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61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전기 유도와 전자의 유도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제가 영상에 올릴 내용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비슷한 단어인 것 같아서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요. 제가 지금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일주일 이상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정말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더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급하게 영상을 올립니다. 이 올리는 시기가 4월달인데 학생분들 시험기간이 겹쳐있기 때문에 중학생 또는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싶으신 고등학생 또는 남녀노소 공부를 원하는 과학의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에게 빨리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조금 제가 무릅쓰고 영상을 급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원래는 이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네, 다른 내용이었는데 자, 아무튼 원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바이러스에 대한 거,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바꿔드렸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은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정전기 유도와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란 단어가 둘 다 들어갑니다. 유도한다? 솔직히 유도한다는 단어를 웬만큼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거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는 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과학을 정확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한번 개념이 확실히 잡혀야 그 다음 개념을 받아들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에 좀 중점을 두어봤습니다. 과연 이 유도한다 무슨 뜻일까? 저처럼 이런 스포츠 유도를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런 유도 뜻이 아니고요. 저는 이런 유도를 좀 일상생활과 좀 접목시켜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자, 여러분 이리 오세요 하면 이리 오나요?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라고 하실 때 내비게이션한테 존댓말 쓰면 안 되죠? 내비게이션이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좌회전을 하겠습니까? 또는 자, 여러분 이제 과학 공부 한번 합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과학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 하기 싫은데 안 하실 수도 있죠. 이 모든 현상들이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 유도인데, 유도라는 단어를 제가 짧게 정의를 해드린다면 자연스러운 이끌림이 아닐까. 이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면 돼요. 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과학에서 유도라는 단어를 쓰면 자연스러운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부자연스럽거나 뭔가 억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유도한다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억지 같았으면 정전기 유도가 아니고 정전기 강제 뭐 이렇게 좀 억지스러운 단어가 들어갔겠죠. 자연스러운 이런 이끌림을 유도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정전기 유도와 전자기 유도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에서는요. 그렇다면 정전기란 단어를 정확히 알고 가셔야겠죠. 정전기는 정말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씁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는 단어인데 정확히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엄청난 차이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제 영상을 들으신다면 항상 단어의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전기의 사전 뜻을 찾아보면 전기들이죠. 전하가 정지 상태에 있어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전기. 즉, 이 정전기의 한자 뜻만 알아도 웬만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머무를 정자입니다. 저 쓸 줄 모릅니다. 네, 저 쓸 줄 몰라요. 전 뜻만 합니다. 자, 머물러 있는 전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다면 머무르지 않고 움직이는 전기도 그런 단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것은 바로 전류라고 합니다. 전기가 움직이는 것. 전하들이 움직이면 전류.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정전기.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정전기 현상을 많이 당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봄 뭐 건조할 때 아마 학생들 이렇게 수업할 때 잠깐 이렇게 책을 만진다거나 뭔가 도와줄 때 아니면 뭐 물건을 만질 때 정전기가 정말 많이 발생해서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사람 중인데, 아무튼 이런 정전기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정전기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마이너스 전환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전환은 전자를 의미하고요, 플러스 전환은 양성자를 의미한다는 거, 혹시나 이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제 54강 54강이 아니죠, 54강 파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전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그림이 없을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이 없어요. 너무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래 사진 출처 보이시죠? 해외 사이트에서 간신히 찾았습니다. 자, 정전기를 말씀드리면 우선 두 개의 물체가 있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있죠? 자, 왼쪽 물체와 오른쪽 물체를 서로 비비면 전하들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특히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하는 거죠. 양성자는 원자 핵에 핵에 가둬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 이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원자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와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개수가 같은 양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전기적 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체들한테. 근데 물체들 비비는 순간 힘의 차이에 의해서 전자들이 이동합니다. 즉,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 물체가 전자를 당기는 힘이 더 강한가 보네요. 강하니까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이쪽 왼쪽 물체의 전자의 일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쪽 오른쪽 물체에서는 오른쪽 물체에 들어있는 원자들은 전자들을 3개씩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 더 가져와서 이쪽 일부, 전체가 아니죠, 일부는 이렇게 전자가 더 많아지는 꼴이 되고요. 왼쪽 물체는 전자를 하나 잃었으니까 핵에 있는 양성자 개수가 더 많아서 더하기의 힘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그림 제가 봤을 땐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정전기입니다. 그쵸? 근데 정전기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 3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공부하신 분 아실 거예요. 의미가 이거 비슷한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은 이 찝찝한 느낌. 이 애매모호한 느낌. 네.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마찰전기. 비빌 때 생기는 전기죠. 즉, 지금 비볐으니까 마찰전기가 생긴 거고요. 정전기. 머물러 있는 전기. 마찰전기. 비벼서 생긴 전기들이 이 물체 안에 머물러 있네요. 그러면 정전기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 대전. 물체를 비볐어요. 마찰시켜서 정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정전기를 만들었더니 이 물체가 전기적 힘을 띠겠네요. 왼쪽 물체는 더하기 힘을 띠고 오른쪽 물체는 마이너스의 힘을 띠고, 물체들이 전기적 힘을 띠는 거, 전기적 힘을 갖는 거, 이걸 두 글자로 대전이라고 합니다. 정말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의미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구분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마찰전기는 비빌 때 발생하는 전기, 정전기는 마찰전기에 의해서, 마찰전기가 정전기죠. 그쵸? 네. 마찰시키면 생기는 머물러 있는 전기. 그쵸? 정전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물체가 정전기를 가지겠다. 즉, 어떤 전기적 힘을 가지게 되면 그 물체는 대전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대전은 서울대전, 대구, 부산의 대전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한자 뜻이 다릅니다. 네. 전기를 가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이제 직접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전기 유도에 대한 사전적 뜻은 물체의 대전체, 전기적 힘을 가진 물체입니다. 즉 정전기를 가진 물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갈 때 물체 표면에, 전부 아닙니다. 전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일부죠. 표면에 전하들이 유도된다. 자연스러운 이끌림을 당해서 이동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는 영어는 무시하세요. 네, 무시하세요. 네, 지금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 이 그림 때문에 이 사진을 참고한 거고요. 이 금속 공입니다. 금속으로 된 공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즉 마이너스가 가득, 마이너스 힘이 센 물체를 가까이 했을 때입니다. 가까이 붙이면 안 됩니다. 붙이면 이 전자들이 싹 이동해서 골고루 섞이기 때문에 유도가 안 돼요. 네, 유도가 안 돼서 붙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 했을 때 이 공 안에 있는 전하들, 전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보통 교과서는, 교과서나 책을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배우시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찾고 찾아봤지만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못 그려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체를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금속공이라고 했죠? 금속은 도체입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체, 예를 들면 종이나 플라스틱도 정전기 유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정전기, 전기 들어가니까 금속에서만 발생한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으신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 아셔야 됩니다. 모든 물체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수준에서는 전기하면 도체니까 보통 도체를 기준으로 설명한 거고요. 고등학교 가면 도체가 아닌 물체,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절연체들도 설명을 추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개념 이해가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도체를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우선은 금속공을 제가 하나 그렸고요. 좀 확대해서 그렸고요. 금속공에는 수많은 원자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원자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자 하나 그렸습니다.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고요.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 원자 헬륨 원자 그린 거 아닙니까? 네, 헬륨 아닙니다. 제가 원래 금속들은 양성자, 전자 개수가 꽤 많아요. 그런데 다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두 개씩만 그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헬륨이 아니고요. 금속 원자를 그냥 생략해서 그린 거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런 금속 공에는 이렇게 금속 원자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빼곡히 원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상태가 금속공 평상시 상태입니다. 즉, 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가 없었을 때, 평상시 이렇게 있다가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마이너스 전하와 이 대전체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와 금속공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는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에 있던 원자들 안에 있던 요 전자들이 돌고 있다가 물체가 가까이 오면 도망가는 겁니다. 싫어서. 그래서 이 전자 궤도라고 그러는데 이 궤도를 벗어나서 다른 궤도 탔다가 다른 궤도 탔다가 다른 원자의 궤도를 막 타고 건너가서 제일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들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원자의 궤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간다면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최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설명 안 돼 있지만 이렇게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나중에 여러가지 현상들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렵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 마이너스를 좋아하는 양성자들은 이리 모이는 게 아닙니다. 양성자들은 핵 안에 갇혀서 움직이질 못해요. 즉 전자들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국
마이너스 전자들이 멀리 도망갔으니까 여기 남는 건 양성자 핵밖에 없어요. 핵에는 양성자만 가득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양성자가 이리 움직였다라고 교과서에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건 쉽게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지 양성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이제 이 전자기 유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묶어서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예, 비슷하기 때문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전기 유도 현상은 전기에 관련된 일들, 양성자와 전자에 관련된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전자기 유도는 나중 영상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전기와 자석의 힘까지 포함해서 이런 일들, 무슨 유도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이해하실 때 알아두면 편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원자가 없는 물질은 없어요. 그렇죠? 하물며 공기, 먼지도 다 원자입니다. 물도 원자고요. 물은 분자인데 분자를 쪼개면 원자인 거 아시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원자들은 전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전하, 음전하. 양전하는 양성자, 음전하는 전자. 즉 전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도체든 절연체든 어떤 물체든지 전기적 현상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주는 전기가 없다. 그럼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이해하신 걸 겁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참고로 제 영상은 이걸 들으면 100% 이해된다가 아닙니다. 이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내용의 기본 틀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기가 좋으면 그 다음 기술, 고급 난이도 기술을 배우는 데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